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사 요원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문과 족적인데요. 지문은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들끼리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유일하게 지워지지 않는 서명은 사람의 지문이다 라고 했다는데요. 그리고 신발의 발자국인 족적 또한 신원을 파악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된다고 합니다. 신발의 크기와 보폭으로 키와 연령대를 가늠하기도 하고, 신발의 종류와 족적의 방향, 그 다음에 걸음걸이를 또 파악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역사 고고학 이야기를 하면서 왜 뜬금없이 지문과 족적을 들먹거리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의 지문과 1800년 전의 족적이 실제로 발굴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문 이야기를 해보죠. 1986년 7월 18일이었는데요. 경주 용강동 폐거분 발굴에 참여하던 대학원생이 헐레벌떡 조유전 경주 고적 발굴단장을 찾아옵니다. 아, 단장님, 이거 아무래도 안압지에서 출토된 그런 유물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학원생이 들고 나온 거는요, 이 무덤의 흙더미 속에서 흙 범벅이 된 그런 유물 한 점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안압지에서 출토된 적이 있는 그런 남근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상하죠. 신성한 공간인 무덤에 망측스럽게 무슨 남근을 묻었다는 말입니까? 과연 그랬죠. 조심스럽게 흙을 닦아보니까 그것은 남근이 아니라 목 없는 여성의 흑인형이었습니다. 토형이라고 합니다. 조사원들에게서 에이하는 그런 실소가 터졌죠. 어느 발굴 현장에서도 이러한 흑인형이 발견된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상한 억측이 나오게 된 거죠. 어쨌든 발굴단은 사라진 목을 찾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조사원이 조유전 단장을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찾아옵니다. 무덤 내 시신을 안치하는 부근에 흑인형과 그 다음에 돌로 만든 베개 여러 점이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아마 무덤 속으로 들어오려는 악귀를 쫓아낸다 라는 뜻으로 놓아뒀겠죠. 이 폐거분에 용강동 거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즉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거분이. 그런데 원래는 신라의 어느 왕의 무덤이다 라고 추정될 만큼 만만치 않은 위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 차례 도굴도 되고 또 흙이 또 파헤쳐진 데다가 생활 쓰레기까지 이렇게 버려져 있는 바람에 전형적인 폐거분으로 전락을 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 거분을 개무덤, 말무덤이라고 했다는데요. 그 사이 주변 민가의 건축에 사용된 그런 석재가 이 폐거분의 부재가 틀림없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거분을 발굴해 보니까 흑인형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 거죠. 눈앞에서 살아 숨쉬듯 환생한 흑인형들이 최고의 민감한 언론들을 흥분시켰는데요. 개무덤이니 말무덤이니 그렇게 치부됐던 거분이 이렇게 신라 귀족급 이상의 무덤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죠. 무덤에서 출토된 흑인형들은요, 남성이 15점, 여성이 13점이었는데요. 계속된 발굴에서 더욱 놀라운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수습된 흙더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마디 크기인 청동제 12지진상이 7점이나 출토된 겁니다. 하지만 최초 발견 때 남근으로 오해했던 그런 여성 토형의 머리 부분은 결국 무덤 내 어디서든지 찾지 못했습니다. 도굴꾼이 유물을 수습할 때 함께 휩쓸려 들어갔겠죠. 아무튼 함께 발견된 치아로 미뤄봤을 때 거분의 주인공은 20살 미만의 그런 나이로 추정이 됐습니다. 출토된 베개의 폭이 30c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여성이 무덤일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흑인형에 표현된 옷과 색상을 검토해보면 무덤의 주인공은 진골 이상의 상층 귀족 계급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견된 흑인형들의 옷이 비색을 띠고 있었거든요. 비색은 붉은 비단 색깔입니다. 신라 17관등제와 공복제도를 보면은 비색은 육두품, 즉 유기 아찬서부터 부위 급찬의 색깔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흑인형 가운데는 어울렁 예끼하는 그런 택견 동작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남자 무인상이 3점 있는데요. 고구려 무용총, 각조총, 삼실총 등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그런 맨손 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택견 동작의 추천 모습일까요?
물론 무용청 벽화에서처럼 두 무사의 그런 겨루기 동작이 그런 무예가 아니라 여흥으로 추는 춤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발굴 성과는 어느 통일신라인의 지문입니다. 발굴단은 이 고분에 수습한 이 토제 말의 안장 안쪽에서 통일신라 시대 도공의 흔적인 지문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지문은 통일신라 시대 장인이 마무리 처리를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찍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유물의 지문 감식은 치안본부, 수사부, 감식과 채정과장인 변아무개 경감이 담당을 했는데요. 아무개 신문 사회부 기자가 특정의 냄새를 맡고 변 경감을 대동하고 몰래 발굴 현장으로 달려와서 지문을 취체해서 감식한 겁니다. 아무튼 변 경감의 지문 감식 결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이 지문이 오른쪽 집게손가락, 즉 검지의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요. 또 지문의 형태를 보니까 와상문, 즉 소용두리 형상이고 지문 분류번호는 9번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와상문 지문은 한국인 100명 중에 45명 정도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이와 성별은 특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문의 융선이 많이 끊겨 있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예술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지문이고 따라서 통일신라 시대 남자 도공의 것으로 추정을 했다 그럽니다. 그럼 1800년 전 한성백제인의 족적을 이제부터 살펴볼까요? 1999년 8월에 풍납서성 성벽을 발굴 중이던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단이 뜻밖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누군가 뻘층에 남긴 발자국이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찍힌 그런 발자국이었습니다. 이 발자국의 연대는 기원 후 200년쯤이다 라는 추정이 나왔는데요. 발자국의 크기는 폭 12cm 정도, 길이는 36cm 정도 됐습니다. 너무 크죠? 주인공의 발자국이 뻘을 밟으면서 약간 밀려서 실제의 발 크기보다 크게 나온 것이겠죠. 이 발자국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요? 풍납터성은 한성백제의 왕성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백제 시조 온조왕은 기원전 6년에 풍납동에 도읍지를 정하면서 궁궐을 짓고 성을 쌓았습니다. 2차례 이상 쌓은 성의 규모는 길이가 3.5km나 되고요. 폭은 43m나 되고 높이는 11m나 됩니다. 엄청난 규모죠. 고고학자들은 성의 축조에 연인원 450만 명 정도가 동원됐을 것이다 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규모죠. 이 성벽은 송곳으로 찔러도 끄떡없는 판축기법으로 조성이 됐는데요. 나무판을 차례로 세워서 틀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진흙과 모래를 다져 쌓았습니다. 10개 이상 나뭇잎과 나무 껍질을 뻘흙과 함께 다진 것도 보였는데요. 이곳이 바로 발자국이 확인된 뻘흙층입니다. 이것은 무려 400년 뒤에 일본의 규슈나 오사카의 제방에서도 보이는 그런 축조기법인데요. 백제에서 넘어간 굉장히 선진적인 기법이죠. 그렇다면 발자국의 주인공은 한성백제 최고의 토목기술자가 아닐까요? 물론 임금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온 힘없는 노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굳이 만리장성과 아방궁을 쌓기 위해서 국고를 탕진한 중국의 진시황과 그 아들 진이세 호해의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고구려 봉상왕을 보죠. 기원 후 300년 봉상왕이 나이 15살 이상의 남자들을 징발해서 대대적인 궁실 수리에 나섭니다. 그러자 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린 백성들이 유리걸식을 하는 상황에 나오거든요. 보다 못한 국상 창조리가 공사 중단을 간언하고 나섰거든요. 그러자 봉상왕은 임금인 과인이 멋대로 한다는데 웬 잔말이냐 라고 벌컥 화를 냅니다. 기시감을 느낍니다. 황제인 짐이 마음대로 하겠으니 투달지 말라 라고 한 진이세 호해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 역사가 사마천은 진이세 호해를 두고 사람의 머리를 하고 짐승의 소리를 내뱉는다 해서 인두충명이라고 했습니다. 봉상왕이야말로 인두충명 소리를 들어도 쌉니다. 백제는 어떨까요? 창업주 온조왕은 기원전 4년에 위례성을 쌓으면서 후대의 길이 빛날 특명을 내립니다. 도성은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게,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게 쌓아라 라는 명을 내리죠. 하지만 한번 쌓은 것으로 완벽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은요, 성을 쌓은 지 30년도 안 된 그런 기원 후 23년에 15살 이상의 한강의 동북쪽 백성들을 징발했는데요. 그렇다면 풍납도성에 담긴 이 발자국의 주인공은 혹 이분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흙을 다지는
그런 작업을 벌이다가 아차 실수로 발도장을 찍어 놓고 또 감시원이 볼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후다닥 이렇게 살짝 덮어버렸을 수 있는 거죠. 예, 1400년 전, 1800년 전에 남긴 백제인의 족적과 통일신라인의 지문은 이렇게 수많은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